의료 대란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뭐 대학병원 응급실 찾는다고 일정이 나오던데 지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대화의 전제로는 뭐든 안 된다는 건 없다 이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대화를 한동훈 대표 말이 그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일단 의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책임은 정부가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 의사들 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와라. 정부가 볼 때 이거는 한 7, 8년이 지나도 못 가져와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대화 테이블로 앉게 한 다음 대화 테이블에 안 앉더라도 물밑에서 계속 협상하고 조율을 해가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계속 이렇게 응급실, 수술실 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목숨을 잃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풀어야 되고 그러면 이건 안 돼. 전공의 단체나 의사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부터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빼고 그러면 안 앉죠. 의사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앉을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앉게 만들기 위해서 제한은 없다라고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그냥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정시에서 일부 상징적이라도 그 숫자의 규모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약간은 전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 4,500명이 되잖아요. 내년도가. 근데 거기서 뭐 조금 준다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뭐 못했지만 거기에는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고 26년 학년도 거를 좀 더 진지하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협상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여유를 두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안을 하면 어차피 협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놔뒀다가 서로 버텼다가 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지가 있어야 된다. 예. 협상에.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공개입니다. 공개. 이 정부는 뭐든지 공개를 잘해요. 그러니까 몰래 밥 먹은 것도 다 공개하고 뭐 뒤에서 헌담하는 것도 다 공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결 조건을 공개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 실장님하고 이게 궤를 똑같이 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본인들이 다 원하는 게 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걸 가슴에 품고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비공개로 불이 꺼졌을 때 그때 이제 진실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테이블 들어가기 전부터도 나는 요거 아니면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죠.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료업계도 이거 하나는 좀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박단 전공의 그 비대위원장 이분이 이면택 이 의사협회 회장하고는 절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이면택 이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료업계도 지금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단일화가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주제별로 다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뭐 패키지 얘기할 때는 뭐 개업이들이 하면 되는 거고 뭐 증원 문제 할 때는 전공의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대통령실에서 선결 조건 말하면 안 되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꼭 해줘야 될 것 같다. 그게 뭐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지만 이 협상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니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들어주고 싶은 것도 들어주기가 싫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박성태 시장님한테 선물 준다고 하는데 선물 전달해 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해 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전달해 준 사람이 안 받. 그렇군요. 일단 선물이면 탁월하십니다. 네, 선물이 뭐냐에 따라 유연하시군요. 기울백이면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의료업계도 그 고집불통 대통령이 우리하고 얘기하려고 한 발짝 물러섰구나.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국민 여론도 저 고집불통 대통령이 저걸 양보했는데 너희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선결 조건들을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들어가서 서로가 내놓고 주고받을 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니스님은 벌써 원서 다 썼는데 지금 사실은 고3 수험생들이나 이제 시험을 볼 사람 뭐 학부모들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의 우려도 지금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과 겸상조차 못하는 대표가 무슨 수로 우려개를 원탁에 앉히겠냐. 내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풀고 대란을 막겠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관저에서 이제 이른바 번개 모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뉴한 최고위원한테 뭐 의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중재안은 한동훈 대표가 냈는데 한동훈 대표 빼고 이렇게 비공개 만찬을 한 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대로 그냥 번개를 쳤는데 대통령이 그래 그럼 해서 몇 명 모은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 있어요. 근데 하필 같이 온 분이 최고위원들, 그것도 친한파가 아닌 최고위원들만 와서 문제잖아요.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밥을 먹는데 굳이 싫어하는 사람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다음날 공개되는 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 실수든 의도든 저는 뭐 조직의 윗사람들은 다 결과로 책임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수든 의도든 이게 새 나가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 상수긴 하지만 어쨌든 의료 대란인 문제에서 당면한 현안에 관해서 이 두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게.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 대표는 빼고 반한파 최고위원들과만 밥을 먹었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그룹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의 마음을 못 얻어먹는 게 아니죠.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이미지로 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더 깎일 수는 있어요. 그런 전략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흘렸든 간에 흘렸든 실수든 정말 잘못된 일이다. 지금 그것도 평시도 아니고 지금 의료 대란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그 만찬에 대해서 흘린 사람이 상당히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던데 저는 그분이 상당한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그래서 호스트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대로 실행한 거다. 호스트는 그것을 원했을 거다. 대통령이 흘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무감이 없다고 오해받는 사람이 흘리기를 정확히 바랬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중재안을 내고 뭔가 나서는 모습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보면 대통령보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한다더라라는 말이 오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어떤 의견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사공이 많아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당내에서도 뭐 그 장악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한동훈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앞으로 더 나눌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앞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좀 더 흔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의료 대란 문제는 이제 정말 본질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정략적인 부분 다 빼고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한심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이게 노출된 게 한심하다라고 봤고 또 해법에 있어서도 정략적으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이든 둘이 싫어하죠. 그건 상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좀 실질적으로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예전처럼 페이스북에 이게 맞다라고 막 쓰고 이러지 말고 본인은 자리를 계속 만들면서 물밑으로 해야 돼요. 본인이 너무 드러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앞서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대통령 성정상 더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될 수 있으니 자리만 자꾸 만들면서
물밑에서 뒤로 좀 빠져줘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차피 그래도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해결이 되면 한동훈 대표가 해결했다라고 알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참지 않는 성격이라 보니까 너무 본인이 나서서 깃발을 휘두르면서 하면 대통령 스타일에 더 싫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상당히 어쨌든 어려운 과제고 난망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완전히 뭐 잘못 꿰었어요. 의대 증원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발표하고 한 많으면 500명, 600명이면 성공이고 이 정도에서 대충 결판 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2,000명을 뚝 던졌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쪽에 항상 눈여겨봤었는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2,000명은. 그런데 역시 대통령은 화끈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0명 던지고 1,000명으로 협상하는 척하다가 한 700명 정도에서 결론을 보겠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추정이었습니다. 진짜로 2,000명으로 끝까지 우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결국 정말 밀려 1,500명으로 됐는데 대통령에겐 디테일이 정말 1도 없구나. 그 숫자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고를 그래 받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6개월만 버티면 우리 이깁니다. 역사에 남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 지난 몇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거 역시 대통령께서 해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파업때 건설로도 파업 때려잡은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쉽게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한 근거도 사실 빈약하잖아요. 뭐 어떤 논문 봤다고 하는데 그 논문의 저자가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근거 있는 거 본인들은 근거 있는 거 내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근거에 대해서는 무슨 회의 기록을 삭제했다느니 그게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군의관들을 이제 파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군의관들이 복귀를 하니까 또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론 안 좋으니까 또 징계 계획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리더십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은 거예요. 동력을. 근데 제가 또 군병원에서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군병원 사장 잘합니다. 그런데 원래 군은요. 군의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의와 대의. 대위는 전문이고 중위는 레지던트 인턴이에요. 그래서 대위 정도 되면 임상 경험이 많아요. 네. 그런데 중위 정도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군병원에서 일하는 중위들은 상당히 임상 경험이 많지만 대대에 가서 이렇게 의무병들 많은 곳에 있는 군의관들은 임상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응급실로 딸랑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군에도 원래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기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뭐 피부과, 안과 이런 분들이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지만 배우 진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두려운 거예요. 법적 책임지기가. 그래서 이러한 행정도 되게 부실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국정브리핑 보고 대통령이 정말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학적 사고방식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 그거는 나중에 조규용 장관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응급실 대란 문제를 얘기하다가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지금 의료 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응급실 뺑뺑이는 저도 기사 써봤지만 과거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빈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당연히 전공의가 빠지고 그래서 전문의는 지치고 그래서 전문의도 사직하고 그러면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뺑뺑이가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축구로 얘기하면 예전엔 11명이 뛰지만 교체 선수가 남들은 3명씩 있는데 최소 3명이 버텨주는데 우리는 교체 선수가 1명 정도 있는 응급실이었다면 지금은 9명이 뛰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그건 뻔한 상식인데 그걸 대통령이 얘기하고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똑같은 논지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정부 질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례적으로 저녁 7시에 시작이 됐는데 장경태 의원이 김용영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장관 후보자 때인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군 골프장에서 골프 쳤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8월 24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제 경기도 부천 호텔 희생자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골프장 이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한 거죠. 김 장관은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죠.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 장관 얘기로는 대통령은 잘 모르겠고 경호처 한 명이 같이 쳤다. 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라고 장경태 의원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건 보다 장경태 의원이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정황이나 제보받은 정황에 예, 대해서 그런 합리적 구체적으로. 의심의 이런 정황들을 좀 더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영훈 후보자가 일단 뭐 아주 직을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황을 떠나서 아니 야당의 국회의원이 이 정도도 얘기 못 합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강제 수사권 있으면 왜 물어봅니까? 바로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싹 그 수사해가지고 밝혀내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야당의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일 날 부천 화재 사건이 있었고 24일 날 그분들에 대한 슬픈 장례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군 골프장 가서 골프 치셨어요? 치셨으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후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가지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유 맞추겠다고 같이 골프장 가가지고 같이 골프 쳤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는 게 잘못이에요? 물론 그 어떤 제대로 된 근거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걸 제시하면서 물어보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빼놓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뭐 자꾸 뭐 여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뭐 몇십 명을 동원을 해서 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몇십 명을 동원할 수 있어요. 자기 보좌 직원 9명인데 그중에서도 이거 저거 빼면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료 요구를 하죠. 당연히 군 골프장이니까 출입 여부 주라고 해요. 근데 주는데 시간이 하세월이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야당의 의원들도 무조건 제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지르는 거는 안 되죠. 하지만 장경태 의원도 상임위도 아니고 대정부 질의에서 그걸 물어봤을 정도면 본인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재선 의원인데 이것이 물어볼 만하다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안 했다라고 다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지 뭐 마치 모든 게 다 확인돼야만 말할 수 있다는 건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국무위원들이 특히 총리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대답하는 것도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첫 대정부 질문자였던 박지원 의원과 좀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과거 이제 DJ 정부 때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같이 근무한 사이고 부부끼리도 아는 가까운 사이라고는 하는데 박지원 의원의 질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냥 그건 얘기한 것 같고 한덕수 총리가 다른 의원들과 대답한 거를 보면 다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예전엔 안 싸웠는데 왜 싸웁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덕수 총리가 뭐 싸우거나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화를 내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건 역시 예비 남자들은 알 겁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널브러지는구나. 한덕수 총리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싸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꽤 오래 하고 있다 보니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안으로는 싸울 수 없고 바깥으로 싸우고 있구나. 예비군복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그만두려고 사이까지 표명했잖아요. 네. 근데 뭐 관운이 길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무서워서 못 싸워요. 근데 이분 가진 게 없나 봐요. 이제 다 내려놔도 상관이 없나 봐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저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정말 오만방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니까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니까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지 무슨 본인 잘났다고 본인 뭐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반쪽의 지지자, 반쪽의 국민들만 보고 지금 국정에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를 봐야지. 뭐 국민은 정말 여러 다양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궁금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의 태도가 조금 본인이 봤을 때 불편하더라도 본인들은 공직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겸손해야 되지. 그 싫으면 고위공직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자리 지키려면 해야죠. 그런데 총리부터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 농담조예요. 아니 거기서 과거 뭐 콜라룸푸른가 어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을 아니 그 사적으로 카톡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장관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가가지고 아니 오직했으면 장관들은 이미 숙지가 됐으니까 차관까지 나서서 야당의 주장에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아 누구는 욕할 줄 모르고 누구는 막말할 줄 몰라서 참습니까?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도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한 때가 많아요. 근데 차관이라는 사람이 야당의 주장에 망상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담 콤비 같이 이제 티키타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웃기도 하고 개콘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는데 또 좀 화가 많아지신 것 같다. 이제 사표가 수리가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댓글로 올라오고 있네요.